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의 소집은 먼저 요구해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희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등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 던지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합시다.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간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 영남, 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 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반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합니다.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 평해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평년 같은 시기 4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가뭄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주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고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은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발령된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국장총괄의 재해대책 상황실을 차관 총괄의 사고수습 지원본부로 격상하고 폭염, 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공급하고 간이 양수장을 활용한 직접 급수차 투입, 임시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용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식수와 농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정혜